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캠핑카 유저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할 만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소개해 드리는 건데 바로 이탈리아 테사에서 만든 오토 레벨링 시스템입니다.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라고 하면 캠핑카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입문자시라면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오토 레벨링 시스템은 영어로는 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하부 지지대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런 4개의 지지대가 차량을 위로 들어 올려주고 자동으로 균형까지 맞춰주는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런 오토 레벨링 시스템은 카라반 유저분들께 아주 친숙한 아이템인데요, 카라반은 특성상 가운데에만 바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웃트리거라고 하는 지지대를 내려서 차량의 균형을 맞춰줘야만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전동 드릴로 아웃트리거를 하나씩 내리면서 수평을 눈으로 확인해서 맞추는 게 있고요, 그 다음은 오토스테디라고 해서 아웃트리거를 내리는 건 전동으로 할 수 있지만 균형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맞춰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번거로움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옵션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인데요, 국내에서는 영국 제조회사인 EMP에서 만든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EM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카라반은 차량 특성상 무조건 다리를 내려서 균형을 잡아줘야 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앞뒤 4개의 바퀴가 달려 있어서 굳이 다리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모터홈은 왜 이런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모터홈에는 필수적이진 않은데요, 하지만 사실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모터홈 유저들도 이런 시스템을 꼭 갖추고 싶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첫 번째 이유는 균형을 맞춰 놓지 않으면 차량 내에서 생활할 때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하면 계속 차가 꿀렁거리는 느낌이 들고 걸어 다니기만 해도 계속 꿀렁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그렇게 쾌적한 느낌은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잠을 잘 때 지형에 따라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머리가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간 상태에서 잔다든지 해서 편안한 잠자리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차가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람이 지나다니고 하게 되면 차 자체가 뒤틀림이 생겨서 가구에 뒤틀림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는 캠핑카가 좀 흔들리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 내부에 배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차량은 기본적으로 평평한 상태에서 배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기울어져 있으면 물이 잘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레벨이 제대로 맞지 않게 되면 문 같은 걸 열었을 때 문이 갑자기 열린다거나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차를 주차해 놨는데 옆에 어떤 빠른 차가 지나가거나 하면 그런 흔들림에도 차가 좀 꿀렁거리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도 있지만 또 차량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를 아예 들어 올린 상태에서 타이어를 수리를 할 수 있다든지, 차가 모래사장 같은 데 빠졌는데 차를 들어 올려 버리면 바퀴가 위로 뜨게 되고 그 바퀴 닿는 곳에 발판등을 깔고 나서 차를 이동을 시키면 모래사장 정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와, 이거 무조건 해야겠네, 왜 이런 걸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예상하고 아시다시피 카라반 옵션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터홈 유저들도 꼭 달고 싶어하는 이 오토 레벨링 시스템은 가격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누구나 달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달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국내에서 오토 레벨링 시스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EMP는 카라반용이 보통 430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모터홈용은 690만원 정도에 장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테사의 제품은 도대체 얼마길래 얘가 이걸 국내 최초라고 가지고 나와서 소개를 하나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테사 제품은 모터홈용만 제작이 되는데요, 차량별로 약간은 다르지만 장착 비용까지 해서 49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490만원?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기존에 수입되던 EMP 제품이 690만원인 것에 비하면 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고 30% 정도 저렴한 거니까 그 차액으로 다른 옵션들을 또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상당한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호 기반과 봉고 포터 사륜만 가격이 550만원인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차량들은 설치 방법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다고 하니까 유저분들은 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사의 오토 레벨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테사를 설명하려면 기존에 국내에서 오토 레벨링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EMP와의 비교가 없으면 설명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테사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테사뿐만 아니라 EMP까지 모든 자료들을 다 읽어봤는데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이 두 회사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EMP는 유압식인데 반해서 태사는 기계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사는 이탈리아 회사고 1991년에 창립돼서 24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고요. EMP는 영국 회사고 창립 연도는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다른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면 1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략 15년 이상 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진 EMP보다 태사가 좀 더 역사가 오래된 회사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태사와 EMP는 동일하게 4개의 잭으로 균형을 맞추는데요. 각 잭당 지지하는 하중이 있을 텐데 태사는 잭당 동적 하중, 바로 들어 올리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적 하중이 2톤이고요. 정적 하중, 들어 올린 이후에 지지할 수 있는 하중 자체는 5톤입니다. 그리고 4개의 잭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최대 하중의 차량은 5.5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적 하중 2톤짜리 4개의 잭을 안전율 30%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5.5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톤이면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차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MP 같은 경우도 잭당 지지 하중은 2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적, 정적 하중에 대한 구분이 없고 2톤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동적 하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의 잭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최대 차량 하중은 3.5톤에서 22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잭 하나당 2톤이 지지 가능한데 22톤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한데요. 정적 하중으로 22톤이 가능하다는 얘기 같긴 하지만 저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홈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대 하중은 3.5톤에서 22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레벨링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도 궁금하실 텐데 태사는 1분, EMP는 2분이라고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태사가 1분 만에 되는지는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압과 전력 관련된 것도 차이가 있는데요. 태사는 12V 전원에 소모 전류가 12A이고요. EMP는 12V 또는 24V 모두 가능하고, 소모 전류는 EMP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 태사에서 유압식은 30A에서 70A 정도 소모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일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서로 경쟁사라 그런지 홈페이지에 이런 비교를 해놔서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동 온도는 태사만 명시하고 있는데요. 영하 20도에서 50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국내에 한겨울 한여름에도 작동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무게는 태사는 잭을 포함해서 60에서 65kg 정도 되고요. 잭 하나당의 무게는 11kg입니다. 그리고 EMP는 전체 무게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잭 하나당 무게는 7kg 정도라는 것을 보면 전체적인 무게는 EMP가 좀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벨링이라는 것이 무한대의 각도에서 이렇게 각도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 있는 최대 각도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태사에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세로로 최대 레벨링 각도는 4도고요. 대각선으로 최대 레벨링 각도는 6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토 레벨링으로 수평을 맞췄을 때 오차 범위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태사에서만 명시하고 있는데 0.3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기계식과 유압식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하는데요. 제가 기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쓰던 유압식의 EMP와 달리 기계식은 뭐가 다른가 하고 찾아봤는데요. 태사에서 기계식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 회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좋은 점만 얘기하겠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일과 함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적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기 또는 오일이 누출될 가능성이 없고, 세 번째로는 오일이 없기 때문에 극한의 온도에서 작동하는데 이상적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로는 오일이 부족하더라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측면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 여섯 번째로는 시스템에 침투하는 먼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요. 일곱 번째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오일량이 적어도 힘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기계적인 이해를 가지고 정확히 장단을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태사 오토 레벨링 시스템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를 보시면 아까부터 차가 한 대 계속 서 있어서 제가 차량 리뷰를 하는 건가 하고 의아해 하셨을 텐데, 뒤에 있는 차는 현재 국내에서 인증
인증 중인 토르사의 베가스 24.1이라는 차량입니다. 저 차량의 무게가 테사의 최대 지지하 중인 5.5톤이기 때문에 최대 지지하 중까지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장착을 해봤고요. 이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내 인증이 끝나고 나면 제가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테사 오토 레벨링 시스템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테사 오토 레벨링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온오프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요. 온오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각종 등들이 들어오면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현재 차량이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스타트 버튼에 녹색 불이 들어왔을 때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차체 쪽으로 접혀져 있던 잭이 수직 방향, 지면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면 방향으로 잭이 내려오게 되면 총 3개의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오토는 말 그대로 오토 레벨링, 자동으로 수평을 잡아주는 거고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면 상태가 많이 고르지 못해서 오토 레벨링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한쪽 바퀴를 들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필요에 맞춰서 차량 한쪽을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매뉴얼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겟업 버튼이고요. 차를 출발시킬 때 잭을 접어야 될 때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잭이 접히게 됩니다. 그러면 오토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오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잭이 작동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불들이 다 꺼지게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가운데에 녹색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녹색 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현재 이 차의 수평이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레벨링을 맞춘 이후에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요. 레벨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꿀렁임을 없애준다는 게 있었는데 현재 여기 차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확실히 균형을 잡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점이 느껴질 정도로 꿀렁임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생활할 때 사람이 막 지나다녀도 이렇게 이런 꿀렁임 때문에 불편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이 오토 레벨링 시스템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 잭을 이제 접어 올릴 때는 여기에 있는 겟업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잭이 수직 방향으로 최종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3개의 불이 반짝이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겟업 버튼을 눌러주면 수평 방향으로 차 쪽으로 완전히 잭이 접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잭이 접히고 나면 스타트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제 잭이 내려가게 되고 여기서 온오프 버튼을 누르면 전원을 끄실 수가 있습니다. 테사 오토 레벨링 시스템에는 안전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잭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차에 시동을 걸어서 출발을 해버리면 레벨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알람 소리를 내줌으로써 현재 잭들이 모두 내려가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꺼주게 되면 다시 원위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균형을 맞추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버튼 눌렀고요. 네, 현재 불이 들어왔을 때 오토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좀 전에 1분 14초 정도에 끝났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빨리 누른 걸 생각을 하면 1분 조금 넘는 시간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에 나와 있는 게 1분이라고 돼 있었는데 약간은 더 걸리지만 거의 1분에 가깝게 소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매뉴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매뉴얼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불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방향, 앞뒤 좌우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버튼을 누르시면 그쪽 방향으로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되고요. 잭이 움직일 때는 잭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잭만 움직여서 파손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오른쪽 바퀴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앞쪽을 최대한 들어주고 오른쪽도 들어주겠습니다. 네, 오른쪽 앞바퀴를 최대한 들어보기 위해서 밑에 플레이트를 하나 받치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한 올렸는데요. 최대한 올리고 나면 바퀴가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앞쪽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타이어 교체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테사 오토레벨링 시스템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사 오토레벨링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테사 오토레벨링 시스템을 다 보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테사 오토레벨링 시스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비싼 옵션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기존 제품보다 좀 더 저렴한 대안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제가 리뷰할 제품들이 국내 모터홈도 있고 또 소형 카라반도 있고 다양한 리뷰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궁금하시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기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